104만 해양수산인을 지원하는 은행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은행으로 성장 중인 수협은행. 그 무서운 성장세를 이끄는 주인공은 바로 이동빈 수협은행장인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도움이 필요한 어촌이라면 어디든 간다. 어촌 지원은 물론 한 달에 한 번 해안정화 전도사로 변신하는 열정 CEO. 오늘 인터뷰 플러스에서 이동빈 수협은행장과 함께 수협은행의 성장 비결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야말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2018년 총자산이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6조 2천억이나 증가하면서 1년 사이에 17%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수협은행입니다. 네,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와 분리된 이후 빠른 속도로 커가면서 고객 수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뭘지 이동빈 수협은행장과 함께 수협은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1년 만에 17%나 이렇게 껑충 성장을 하셨는데 취임하신 이후에 100일 동안 하신 일이 있다면서요? 영업점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예. 그 원래 이렇게 영업점들을 전국 영업점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이게 다 도시나요? 취임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한번 좀 다 만나보고 싶었고요. 네. 또 요즘 은행에 고객들이 잘 안 오신다고 해도 우리 고객님들의 80%, 그다음에 우리 네. 자산의 80% 이상이 다 영업점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업 현장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네. 또 영업 현장의 환경은 어떤지 네. 그런 거를 다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네. 직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또 뭐 도와줄 거 있으면은 내가 뭘 지원을 해주면은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지원 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네.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간판에 네. 분명히 수협은행이라고도 써 있기도 하고 네. 또 수협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수협중앙회가 있고 단위 수협이 있고 정확하게 이게 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 관심 있게 잘 보신 겁니다. 저도 네.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네네. 수협중앙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괄적인 업무, 네. 수산업에 대해서 시스템, 제도 아니면 어민에 관련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금융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수협중앙회고요. 네. 그다음에 수협의 조합은 지역별 조합도 있고 업종별 조합도 있는데 네. 조합 자체는 그 지역에서 나는 어민들하고 어업에 관련 모든 업무,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네. 냉동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어민 지원도 하고 이러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의 하나의 조그만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은행은 저희들은 이제 정책 자금하고 일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책금융기관 겸 일반 은행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협은행이라고 하면 아직도 어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수협은행 하면은 고기 잡는 은행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는데 네. 원래 수협은행은 그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어민 지원 활동도 많이 했고 네. 저희들이 오면서 2016년에서는 이제 중앙회에서 분리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일반 은행 성격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자산하고 고객도 한 80% 이상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수협이라는 브랜드라는 거는 다 똑같이 일체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수협이라는 그 브랜드를 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뭐 일반 은행에서 하는 부분과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수협은행에 가서 네. 적금을 들었대요. 네. 네, 그러면서 야 적금 들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적금 들은 기념으로 미역을 이렇게 주신대요? 예 미역을 이렇게 진짜요? 선물을 예, 받아왔더라고요. 지금 뭐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김이나 이런 것도 그
그 금액은 얼마 하지 않는데 이렇게 찾아준 고객들한테 감사하다고 감사 네. 표시를 이렇게 되게 하고 있는 뜻깊은 모양이에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님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미역하고 이제 네. 조그만 김, 고등어 뭐 같은 그런 것도 거. 하는데요. 예, 예. 김하고 미역이 가장 그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난 한 해 이 수협은행이 역대 최고 순이익을 냈다라고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지만 자산도 17%나 늘어났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성과가 껑충 뛰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보는 입장에 따라 좀 틀릴 텐데요. 네. 은행은 사실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많습니다. 네. BIS 비율을 준수해야 되고 유동성 비율, 그다음에 이제 예대 비율 이런 거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6년에 중앙회에서 독립해서 나오기 전에는 네. 자본이 사실은 좀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었고요. 그래서 독립하면서 자본 수혈을 많이 해서 2017년, 18년에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많은 좋은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시고요. 네, 자산도 늘고 이래서 참 하니까 잘 되는구나. 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자신감. 예, 예. 네. 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져서 네.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ROA라든가 자산 건전성 비율하면은 뭐 시중은행하고 비슷한 수준을 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도달을 했다. 네. 이제 수협은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은행들은 사실 영업점을 좀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수협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7개의 영업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다른 행보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온라인으로 성공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유통 혁명하면서 창고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예. 거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협은행이 사실은 점포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라든가 위례 아니면 부산 명지, 그다음에 나주 혁신 이런 데 저희들이 점포가 없어서 앞으로 은행이 성장을 하든 4차 산업이 되더라도 지역 거점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신도시라든가 지역 거점의 은행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잘 할 수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거점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점포를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수협이 국내의 어민들 중심 지원 뭐 이런 쪽을 이제 주로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로 해외 진출을 하시는 건가요? 국내 은행들이 요즘 동남아에 많이 나가는데요. 네, 저희들은 그러죠. 좀 아쉽게도 아직 해외 점포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수협중앙회에서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네.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데 거점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민 지원, 그다음에 선박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중앙회가 나가는 데서 저희들이 동반해서 같이 나가면은 네. 거점을 잡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영업 기반을 확보를 하면은 어민 지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동남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에 저희들이 법인 설립 신청을 했고요. 미얀마에 주정부 승인이 나서 중앙정부 승인이 나면은 네. 올해 안으로 미얀마에 저희들 조그마한 법인을 하나 설립할 겁니다. 그런데 행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강조하신 최우선 과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은행이 원래는 어민을 지원하게 돼 있고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은 저희들이 이제 배당금을 주면은 그 배당금을 갖고 중앙회가 어민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100% 국내 중앙회가 대주주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번 돈이 다 어민들 지원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공적 자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 9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억 이상 정도 상환을 하면은 저희들이 2028년까지는 다 상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좀 빨리 상환을 하고 원래 우리 설립 취지처럼 우리가 번 돈을 어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역시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실 텐데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이 배당금은 어차피 공적자금 상환에 쓰여야만 되기 때문에 고기로 상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민 지원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정책자금 지원 역할입니다. 아, 저희들이 해수부의 정책자금 총괄 업무를 갖고 네. 어민들의 유통이나 선박 현대화, 그다음에 양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민들이 또 영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하신 분들은 금융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있고요. 지원도 하는군요. 또 기호 기촌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호 기촌 자금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어서 어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행장님께서 해안 정화 활동 전도사를 자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걸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행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좀 다니는데요. 네. 사실은 산에 가도 쓰레기가 많고 바다에 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다. 네.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고 일본이 다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마침 다행스럽게 제가 여기 취임을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작년에 바다 살리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잘 됐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네.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직원들이 한번 바닷가 청소를 한번 해보자. 또 매월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참 쉽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전 직원이 나서서 하면은 한 몇 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이건 사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아, 국가적인 운동이 네. 좀 돼야 되겠다. 이게 업체들 아니면 단체들이 좀 나서서 전체가 나서서 청소를 하면은 다 안 되겠어요? 그럼요.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올 여름에 혹시 바닷가를 가거든 쓰레기를 한가득 담아서 아유, 돌아오고. 감사합니다. 네. 그거 외에도 어촌마을을 위한 봉사 활동들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 하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뭐 추석이나 설날은 이제 어려운 네. 그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선물도 해드리고요. 예. 또 여름에는 대학생 봉사 활동해서 네. 전국 어촌을 돌면서 어촌 체험도 하고 정말 그 우리 부모님들 같으신 분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뭐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고객님 또 직원들이 어촌에 가서 2박 3일씩 한 2, 3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생활도 하면서 어촌 체험, 어촌을 또 도와주는 또 조그마하게라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네. 이게 또 실제로 이어지기는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축이나 적금을 든으로써 이렇게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토익 이제 상품. 금융 지원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적금도 있고 이렇게 대출 상품도 있지만은 네. 그거를 제외하고도 저희들이 뭐 독도 사랑 예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명태야 적금 네. 또 어촌 지원 예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의 일정률을 어민들 지원하는데 쓸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현재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상품들을 가입을 하면 그 남다른 뿌듯함이 있겠어요. 명태 관련된 상품에다가 가입을 하면 그 이익금이 명태 그 생산 지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제 식탁 위로 더 건강한 명태가 올라오게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노가리라고 그래서 예.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소주 하실 때 안주로 많이 드셨던 기억이 예, 있을 젊은 사람들은 텐데. 저 맥주 먹을 때 노가리 많이 먹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네, 네. 뭐 수온 영향도 있지만은 네.
그 해수부에서도 명태 살리기 오족 자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익금을 기부를 해서 네. 그 명태 오족 자원 살리기에 쓰게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지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참 괜찮네요. 고객을 향한 진심은 모든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바다와 어민을 살리는 은행을 넘어서 전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은행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